골디락스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예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민하다고 생각하나요? 스스로가? 혹은 주변에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이게 병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하다는 건 감각이 발달했다는 거겠죠.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눈에 자꾸 거슬린다든지 냄새를 잘 맡을 수도 있고요. 맛 구별을 잘할 수도 있고요. 남들은 괜찮은데 시계 초침 소리가 자꾸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옷이 꺼끌거리고 가려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감추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의 삶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의 삶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유튜브에서 줄리아 크리스티나의 How to Know If You're a Highly Sensitive Person 이란 영상이에요. 이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고 하는데요. 이런 좀 예민한 사람들을 일컫는 성격과학 용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게 놀랬던 게 저는 저의 이런 예민한 성격이 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한때는 정말 내가 좀 정신병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정말로 있었고요. 사회 부적응자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조화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정말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HSP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책이 있거든요. 이 줄리아 크리스티나가 지은 책은 아니고 이 HSP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님이 있어요. 이 박사님의 The Highly Sensitive Person 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성격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놀랐던 거는 이런 HSP의 성격이 인구의 15에서 20%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장류, 대부분의 영장류 있죠. 뭐 새나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동물들에서조차 이런 성격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이런 저의 성격이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죠. 줄리아 크리스티나의 How to Know If You're a Highly Sensitive Person.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영상은 먼저 이 HSP가 당면한 과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네, HSP인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특징들을 11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몇 가지나 되나? 한번 세어보세요. 첫 번째, 조용한 곳에서 쉴 시간이 필요하다. 화장실이나 어두운 곳 같은 데서 쉴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카페인에 민감하다. 카페인을 마시면은 잠을 못 잔다든지 심장이 쿵쾅거린다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빛과 소리에 예민하다. 너무 밝거나 그리고 크고 예민한 소리, 크고 개가 짖는다든지 이런 깜짝깜짝 놀라는 것에 예민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냄새에 예민하다. 나쁜 냄새를 잘 맡고 또 좋은 냄새를 더 좀 좋게 느끼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피부가 가려움을 많이 느낀다. 옷에 택을 잘라서 입는다든지 울 소재의 옷을 못 입는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어떤 곳에 집중을 하면 그것을 다른 것에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에서 모순을 견디기 힘들다. 여덟 번째,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것이 나 때문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 폭력적인 장면을 보지 못한다. 그다음 열 번째는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모른다. 11번째, say no라고 못한다. 거절을 못한다. 어떠세요? 여기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게 뭐 사람마다 예민한 그 장기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뭐 시각적인 부분만 예민한 사람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고요. 뭐 이것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이면 예민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해당할수록 더 HSP의 성향이 높은 거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해당됐고 이 모든 것에 아주 높은 예민도를 보였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용한 곳에서 쉴 시간이 필요한 거는 뭐 물론이고요. 사람들과 아무리 이렇게 왁자지껄 지내다가도 꼭 조용한 곳에 가야만 힘이 났어요. 카페인에 아주 민감해서 커피를 끊고 나서 지금 엄청 의식이 명료해졌고요. 빛과 소리에 예민해서 우리 집에 그 뭐죠? 전등을 전부 다 한지로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좀 싫어해서 집에 항상 음악을 좀 조용히 틀어놓는 편이고요. 냄새에 예민해서 저 남편이 향수를 뿌릴 때는 베란다에 가서 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피부 가려움을 자주 느껴서 이거 스티브 잡스 옷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맨날 이 옷만 입는다고. 이 옷도 나름대로 엄선된 그 기준이 있답니다. 일단 면이어야 되고, 그다음 목이 이렇게 좀 조이면 안 돼요.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아직도 이 옷의 택을 떼서 입는답니다. 어린이처럼. 그리고 뭐 다 맞는데요. 폭력적인 장면도 못 봐서 뭐 무서운 영화 이런 것도 못 봐요. 뭔가 칼에 찔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 마치 내가 정말로 칼에 찔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몸이 힘이 빠져서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맞아요. 어쩔 줄 몰라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딱 틀어지면은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쁜데 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 이거랑요. 거절을 못하는 거 이거 두 개도 굉장히 중증이었거든요. 심했었는데 이 두 개는 좀 20살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다른 특징들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이 두 개는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노력하니까 또 고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많이 해결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이제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제가 해당이 됐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린 이유는 이 HSP가 당면한 과제와 더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장점들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이런 성격, HSP의 성향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저의 이런 예민함이 어디에서도 한 번도 환영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조금 공부를 못하고 엉뚱한 친구였고, 그리고 집에서는 조금 까탈스럽고 속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속을 모르는 아이처럼 행동했던 건 아닌데요. 점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예민함을 숨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의 빙하기와 뭐 이런 그래프 있죠. 이걸 보면서 이것 자체가 궁금했다기보다는 선생님 그러면 곧 지구의 빙하기가 또 올 텐데 왜 공부를 하고 앉아 있어야 하죠? 이런 질문을 했었고 생물 시험에서 귀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관식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이러이러하기 편리해서이다 이런 답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러면 이게 진화를 해서 이랬다는 건가?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 말을 쓰라는 건가? 이런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과학이나 수학은 빵점이었죠.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저를 좀 엉뚱하고 이런 친구로 바라봤었고 친한 친구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책이나 이런 걸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저를 항상 또라이라고 불렀답니다. 또라이 아니면 좀 이상하네 라고 불러서 쟤도 시작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조금 까탈스러운 아이였다가 이제 점점 제가 속마음을 얘기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모르겠는 애가 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이런 성격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저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이 줄리아 크리스나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엄청나게 눈물이 났답니다. 이 HSP의 장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7가지나 있어요, 무려. 첫 번째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고 예의가 바르다. 두 번째는 혼자서 일을 잘하지만 타인과도 무리 없이 어울린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진실인지 금방 알아차린다. 창의력이 있고 예술가의 기질이 있다.
여섯 번째는 신과 통한다. 신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있고 직관 능력이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한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아주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많이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예의 바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는 게 물론 가장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좋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될 때는 왜 크게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가진 못하지만 크게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 판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조금 이제 이런 판의 실세이고 누구랑 왠지 사귀는 것 같고 이 둘은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4번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단어 선택 아니면 제스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약간 사기꾼인 것 같은지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방송에서도 보면서 저 사람 좀 뭐 사기꾼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 안 있다가 틀림없이 뉴스에서 큰 사기를 쳐가지고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리고 신과 통한다. 맞아요. 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술가의 기질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에게도 이런 방법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친한 친구들은 모두가 다 공무원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떨어지는 뭔가 좀 모자른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잘하는 게 있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작가를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냥 그 주변 친구들이 모두 다 공무원이니까 이제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도 구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은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도 잘하는 게 있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글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의 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글쓰기 강의도 하게 되었죠. 제가 잘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무언가에서 남들보다 적은 노력을 하고 크게 환영받고 인정받아 본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의 이런 예민함이 정말로 신이 내린 저주라고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을 쓰고 깊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저의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도 찍게 되었어요. 저의 이런 생각들 있죠? 이런 게 더 이상 잘못된 게 아니고 저의 이런 가꾸어진 나 나름대로의 사회화라고 생각해서 했던 모습 말고 저의 이런 진짜 모습 있잖아요. 저의 이런 속에 있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이 HSP의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속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꺼내서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대단한 큰 성공을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각 꾸미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요. 내 본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 준다는 것이 엄청나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저와 함께 사느라고 고생인 남편에게 제가 너무 이것저것 우리 집에서 규칙이 많고 좀 까탈스럽게 남편이 좀 고생한답니다. 남편에게 고마움과 저와 놀아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